그날도 아침부터 혈압을 재고 약을 삼키고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었다. 병실 703호. 여긴 참 조용한 곳이었다. 물론 병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원래 그런 건 알지만 이 조용함은 묘하게 다르게 느껴졌다. 사람이 바쁘게 오가고 기계는 윙윙거리는데 나는 그 안에서 소리 없는 세계에 혼자 있는 기분이었다. 스텐트를 넣은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심장 쪽에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나는 내 몸이 참 낯설게 느껴졌다. 건물 설계도는 수천 장을 그려봤지만 내 심장이 언제 몇 번 뛰는지는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제야 알겠더라. 내가 참 나 자신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날 아침 새로운 간호사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주간 담당 간호사 윤아린입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윤아린. 말투가 또렷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또렷한데 따뜻했다. 지나치게 밝지도 기계적이지도 않은 목소리. 이 친구는 목소리에 힘을 줄 아는 사람이구나 싶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나는 그렇게 짧게 인사했다. 그 말 말고는 딱히 할 말이 없었다. 내 나이에 입원한 처지에 이런 공간에서 무얼 더 말하겠나. 불필요한 친절도 무의미한 투정도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았다. 혈압을 재는 그녀의 손길이 익숙했다. 간호사로서 몇 년은 된 듯 했다. 혈압 수치를 읊고 간단한 설명을 하고 그녀는 조용히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가 다시 한번 나를 쳐다봤다. 내가 봤다고 느낀 건 아마 그 순간 눈이 마주쳤기 때문이겠지. 잠깐. 정말 짧은 순간이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병원 생활이 조금 덜 지루하게 느껴졌다. 누군가의 이름을 외우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누군가의 손길을 떠올린다는 것. 그런 게 이 공간에선 얼마나 큰 변화인지 사람들은 잘 모를 거다. 병원 생활은 단순하다. 같은 시간에 약을 먹고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고 같은 시간에 밥이 나온다. 그리고 같은 간호사가 들어와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다 만다. 시간이 멈춘 건지 내가 멈춰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던 날들이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 윤아린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왔다. 그녀는 늘 그렇듯 머리를 단정히 묶고 단추 하나 흐트러짐 없이 가운을 여며 입고 있었다. 혈압 좀 잴게요. 나는 아무 말 없이 팔을 내밀었다. 커프가 팔을 조이면서 기계가 웅마이너스하고 진동했다. 그 소리도 이젠 익숙하다. 그녀의 얼굴이 평소보다 조금 피곤해 보였다. 눈밑이 살짝 푸르스름했다. 밤에 잠을 못 잔 건지 교대가 겹쳤는지 내가 물어볼 입장은 아니었다. 하지만 무언가 말을 걸고 싶었다. 그녀가 나가려는 순간 문득 손이 먼저 움직였다. 간호사님. 그녀가 돌아봤다. 나는 머리맡 서랍을 열어 조심스럽게 작은 티백 하나를 꺼냈다. 손바닥 위에 올린 그것은 며칠 전에 아들이 문병 오며 가져다 준 홍차였다. 향은 진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물에 우려내면 입안이 편안해지는 그런 맛이었다. 차 좋아하세요? 내 말투는 어색했다. 이런 질문을 내가 누군가에게 던져본 게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녀는 살짝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그러다 웃었다. 그 웃음은 짧았지만 진심이었다. 좋아해요. 홍차는 특히요. 나는 말없이 티백을 건넸다. 그녀는 두 손으로 받았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따뜻하네요. 사람은 때로 아주 사소한 걸로 마음이 움직인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그런 장면들을 수없이 봐왔다. 하지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병실을 돌았다. 703호 한재호 씨. 변함없는 조용한 인사,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 그리고 책상 위에 나란히 정리된 약봉지들.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간호사가 보기엔 이상할 정도로 정리된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내가 병실을 나서려던 순간 조용히 나를 불렀다. 간호사님. 나는 무심코 뒤를 돌아봤다. 그는 서랍을 열고 조심스럽게 작은 티백 하나를 꺼냈다. 내가 좋아하는 향이 났다. 은은하고 따뜻하고 지나치게 달지 않은 홍차. 차 좋아하세요? 처음엔 순간 멈칫했다. 지금 나한테 차를 준다고? 병원에서 환자가 간호사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일은 드물다. 특히 이렇게 조용한 사람에게선 더더욱. 나는 얼떨결에 받았다. 좋아해요. 홍차는 특히요. 그 말을 하면서도 내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는 걸 느꼈다. 손 안에 들어온 작은 티백 하나. 포장지조차도 구겨짐 없이 반듯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대로 담겨 있는 듯 했다. 그날 저녁 잠깐의 휴식 시간. 나는 병원 지하의 조그만 직원 휴게실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왔다. 종이컵에 홍차를 넣고 조용히 기다렸다. 물이 천천히 갈색으로 물들고 향이 피어오른다. 나는 그걸 바라보다 문득 이유 없이 마음이 조용해지는 걸 느꼈다. 그건 단지 차 때문만은 아니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건넸다는 사실. 그것이 이 병원이라는 공간에선 드문 일이었기에 더 오래 남았다. 작은 차 한 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703호 병실 문을 열 때 조금은 달라진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르는 미세한 표정의 변화가 이제는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다. 그 사람도 말을 아끼는 대신 마음을 내어놓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재활병동에선 아침 10시 이후 짧은 산책 시간이 있다. 환자들은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다리를 움직이고 호흡을 고른다. 누구는 간호사의 부축을 받고 누구는 보호자와 함께 걷는다. 그리고 나는 혼자 걷는다. 처음엔 혼자가 편했다. 말을 섞을 필요도 없고 굳이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요 며칠 나를 지켜보는 누군가의 시선이 자주 느껴졌다. 기분 탓이 아니라 정말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병실을 나와 복도를 돌고 있었다. 바닥에는 희미한 회색 줄이 그어져 있었고 나는 늘 그것만 보며 천천히 발을 내딛었다. 걷는 것 외엔 딱히 할 일이 없는 시간이었다. 703호 한재호 씨? 익숙한 목소리가 등을 스쳤다. 나는 멈춰 서서 뒤를 돌아봤다. 할인이었다. 복도 건너편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산책 중이세요? 네. 뭐 할 게 없으니까요. 그녀는 웃었다. 그 미소는 늘 그랬듯 부담스럽지 않았다. 나는 다시 발을 뗐다. 그리고 그녀도 같은 속도로 걷기 시작했다. 조금 어색했지만 몇 걸음 지나자 그 어색함도 묘하게 편안함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말없이 병동 복도를 함께 걸었다. 양쪽 벽에는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봄의 산수유, 여름의 들꽃, 가을의 은행잎, 그리고 지금은 겨울의 바다. 이 사진 괜찮죠? 할인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보기엔 좀 아깝죠. 그 말에 그녀는 다시 웃었다. 네. 맞아요. 저도 늘 생각했어요. 병원 복도에 붙기엔 아까운 사진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시간은 오래 기억에 남았다. 마치 아주 느린 음악 한 곡을 함께 듣는 것 같았다. 말없이 조용히 그리고 나란히. 복도 끝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먼저 멈췄다. 저는 이쪽으로 가야 해서요. 그럼 전 이쪽으로. 서로 다른 방향. 하지만 그날 우리의 거리는 처음으로 같은 속도였다. 나는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드는 걸 보았다. 희미했지만 따뜻했다. 겨울인데도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다음엔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볼까? 말이라는 건 입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되돌릴 수 없는 종류의 물건이다. 그래서 나는 늘 말수를 아끼며 살아왔다. 그게 사람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방법이라 믿었고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말하지 않은 것들이 나를 더 고립시키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특히 병원이라는 공간에서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혈압을 쟀다. 하리는 익숙한 손길로 팔에 커프를 감고 수치를 확인한 뒤 정상입니다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내 안에서 뭔가 올라왔다. 그건 아주 오래된 감정 같은 거였다. 누군가와 일상적인 말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 그녀가 나가려는 순간 나는 평소보다 조금 큰 목소리로 말했다. 간호사님. 그녀가 멈춰 서며 돌아봤다. 나는 눈을 피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루에 몇 명 정도 돌보세요? 그녀는 살짝 눈을 동그랗게 떴다. 무슨 의도로 묻는 건지 순간 망설이는 눈치였다. 하지만 금세 익숙한 미소로 바뀌며 답했다. 보통 10명에서 12명 정도요. 주간엔요. 야간엔 더 줄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많군요. 그럼 꽤 힘들겠네요. 네. 근데 뭐, 익숙해지긴 했어요.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더니 그녀가 말했다. 환자분이 협조 잘 해주셔서 오히려 편해요. 저도 감사해요. 그 말에 나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다. 감사하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이던가. 의뢰받고 판단하고 설계하고 책임지느라 늘 다른 사람 말을 들어야 했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입장이 되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엔 저도 사람 많은 데서 일했거든요. 건축일 하셨죠? 나는 놀랐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옆 병실 어르신이 알려주셨어요. 유명한 분이라고요. 나는 괜히 민망해져 시선을 피했다. 지금은 그만뒀습니다. 좀 많이 지쳐서요. 그게 잘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다. 저도 간호사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 많거든요. 그 순간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놓였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 그녀도 어딘가에 치이고 무뎌지고 견디며 살고 있다는 것. 그래도 오늘은 내가 천천히 말했다. 누군가한테 말 걸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녀는 한 박자 쉬고 이렇게 대답했다. 저도요. 그날 이후로 나는 그녀와 말을 섞기 시작했다. 말의 무게가 줄어든 건 아니었다. 다만 말이 더는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녀 덕분에 알게 된 거였다. 병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는 항상 정갈하게 정리된 것들이 있었다. 약봉지, 손소독제, 반쯤 읽은 책, 그리고 가끔 놓여있는 차 한 잔. 내가 앉은 자리에서 바라보면 이 공간은 거의 내 사무실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날 오전도 평소처럼 흘러갔다. 혈압을 쟀고 식사가 나왔고 나는 거의 절반을 남겼다. 밥맛이 없는 건 아니었다. 그저 입맛보다도 생각이 많아져서 손이 멈춘 날이었다. 점심 무렵 할인이 병실에 들어왔다. 익숙한 발소리, 익숙한 인사. 식사 괜찮으셨어요? 조금만 먹었습니다. 몸이 피곤하더군요. 그럴 땐 억지로 드시지 마세요. 내일 더 좋아질 거예요. 그녀는 평소보다 말을 짧게 했다. 그리고 침대 옆 테이블에 무언가를 살짝 내려놓고는 미소만 남긴 채 병실을 나갔다. 나는 그녀가 놓고 간 걸 바라봤다. 작은 메모지 한 장. 카카오 프렌즈 그림이 그려진 병원에서 자주 쓰는 평범한 종이었다. 하지만 그 위에 쓰인 글씨는 또박또박했다. 요즘 아침에 복도 걷는 시간 좋아요. 말 없지만 묘하게 편안해서요.
감사합니다. 윤아린. 나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다. 손끝에서 따뜻한 감촉이 전해졌다. 그녀의 말투가 글씨를 통해 그대로 살아있는 듯 했다. 말보다 조용했고 그래서 오히려 더 크게 들렸다. 나는 다시 서랍을 열었다. 며칠 전 차를 꺼내던 그 서랍. 그 안에 작은 노트를 꺼냈다. 원래는 입원하면서 생각을 정리해보려 샀던 것이었지만 늘 비어 있었다. 그날 처음으로 펜을 꺼내 한 페이지를 채웠다. 그녀에게 보여줄지 말지는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쓴다는 행위 자체가 나에겐 낯설고도 새로운 일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그 쪽지를 베개 옆에 놓고 잠들었다. 아무도 없는 병실, 기계 소리만 들리는 밤이었지만 왠지 덜 외로운 밤이었다. 쪽지를 주고받은 이후 우리 사이엔 말이 조금 더 자라났다. 침묵은 여전히 길었지만 그 침묵은 이제 낯선 것이 아니라 공감이 깃든 침묵이었다. 그날은 이상하리만치 병동이 조용했다.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들은 모두 외출을 나간 상태였고 나는 혼자 침대에 앉아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책은 잘 읽히지 않았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문장 사이에 그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낮 3시쯤 할인이 병실에 들어왔다. 오늘은 많이 조용하네요. 네. 너무 조용해서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를 반쯤 열었다. 가을 햇살이 병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녀는 조용히 내 옆 침대에 잠시 걸터 앉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녀가 입을 열었다. 잠깐 그냥 숨 좀 돌리고 싶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숨이 막히셨다면 여긴 환기창 같은 곳이죠. 그녀는 웃었다. 이상하죠? 환자랑 간호사가 이런 말을 나누는 거. 나는 그 말을 되새기듯 천천히 은조렸다. 이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상하다는 게 꼭 틀린 건 아니잖아요.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녀의 시선이 내 시선을 조심스레 잡아당겼고 나는 더는 피하지 않았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딱 필요한 만큼의 시간.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나는 그대로 숨을 멈췄다. 무언가를 묻지도 해명하지도 않고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가볍고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입맞춤. 마치 누군가의 심장 박동에 맞춰 정확한 박자처럼. 잠깐의 떨림이 지나간 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조금 무서웠어요. 이 감정이 진짜인지 그냥 감정이입인지. 나는 그녀의 손등을 조심스레 감쌌다. 나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실해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꽤 오래 전부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날 이후 병실은 더 이상 아픈 공간이 아니었다. 그건 우리 둘만의 가장 작은 세계였다.